구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은 공실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조건도 변경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 등록을 하셨건 등록을 하지 않으셨건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간주임대료 뭐 이렇게 대상은 아니면서 월세 소득이 있고 공실이 있는 경우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주임대료 대상에도 이제 포함된다는 전제로 들어갑니다. 뒤에 예제를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고요. 이 경우를 제가 이제 다뤄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택임대 사업 하다 보면은 충분히 공실도 나올 수 있죠. 공실도 나올 수 있고, 또 임대 조건도 해당 연도에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계산이 좀 다소 좀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공실이 있을 경우, 간주임대료 대상도 되고 월세소득도 같이 있으면서 공실이 있을 경우 임대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3주택 간주임대료 대상인데 비과세되는 그 조건을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월세소득이 이제 없다는 전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간주임대료 대상이지만은 보증금 합산 금액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들어오면은 비과세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제가 간주임대료 이제 계산 방법은 여기서 미리 지금 달아놨으니까 이제 이건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이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전세 같은 걸 주고요. 만약에 그 보증금 합산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면은 간주임대료 이렇게 계산식에 의하면은 뭐 3억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에서 60%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자 상당히 2018년 이자율은 1.8%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 간주임대료는 993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비율을 또 60%를 적용하게 되면 39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또 400이 공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은 한 12억 정도, 이제 보증금 합산 이렇게 되면은 임대소득세의 비과세 조건에 이제 해당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만약에 보증금 합산 금액이 6억 7천이다. 이제 3주택 조건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도 같은 조건으로 차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등록 같은 경우는 경비율이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6억 7천 정도면은 간주임대료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이거 내용 한번 이거 보시죠. 자, 이분은 이제 이렇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아요. 하나의 주택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를 준 거죠. 5억짜리 전세를 주고, 또 하나는 뭐 오피스텔이 될 수 있고요. 뭐 1000에 60.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을 일단 등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먼저 이 경우는 이제 전체 그 공실 없이 전체 1년 내내 이렇게 했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대료 같은 경우는 환산을 하면은 이제 1200 정도 되고요. 이거 60만원 월 임대료입니다. 이거는 720 됩니다. 그러면 1920만원. 일단 요거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증금이 이거 보면은 3억이 넘죠. 전체 6억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간주임대료 일단 요거 대상에 해당이 되죠. 요럴 때는 일단 여기 간주임대료를 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전체 6억 1000이죠. 여기에 일단 전체 3억을 빼주고, 그러면 3억 1000이 됩니다. 그래서 60%를 또 차감을 60%를 적용을 하면은 1억 8천 정도가 되고, 이자율 1.8% 적용하면은 간주임대료는 334만 8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제가 간주임대료 파트에 달아놨습니다. 별도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대소득은 결론적으로 1920에다가 334만 8천 원을 더하면은 2254만 8천 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죠? 분리과세가 아니라 이제 이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자,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앞서서
여기 잠깐 언급했고요.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뭐 기장신고, 뭐 추계신고, 종합소득 신고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앞서서 지금 제가 좀 언급을 해놨는데, 일단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면은 이 기장신고를 하든가 이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장신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증금의 3억 뭐 60%하고 이자 상당히 여기 이제 금융소득을 빼주는 게 있죠. 근데 보시면 추계신고 같은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있고 이렇게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준경비율은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할 바엔 차라리 기장신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기장신고할 때는 이렇게 금융소득을 이제 빼주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임대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은행에다 보증금 내가 안 쓰고 따롭게 안 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이자 소득이 나오겠죠. 임대 보증금에 대한 금융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추계신고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이거 일정 비율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유불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장신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이 부분은 제가 주택임대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좀 다뤄놨으니까 오늘 이 영상 먼저 보시는 분은 꼭 같이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본격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보면은 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일단 보증금 1억에 100만원 받는 분이 요거는 만약에 1년을 꽉 채웠다고 할게요. 1년은 다. 근데 보증금 5억짜리 이제 전세를 줬는데 요거 이제 공실이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충분히 그런 경우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365일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일수를 빼보니까 정확히 한 250일 정도 이제 전세를 줬다. 그리고 뭐 오피스텔이라고 이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랬는데 여기서도 공실이 있었다. 새로운 임차인 맡기 전까지. 요럴 때는 이제 또 이렇게 365일을 다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좀 환산한다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 일단 임대료는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이제 설명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0이 다 적용될 거고 여기는 임대 월세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고 요거 60만원 대해서는 일수 계산하면은 39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1594만원 정도 나오죠. 일단 오케이. 이 정도를 일단 해놓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간주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런 룰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거 보증금에 있죠? 보증금 이게 적수 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365를 다 한번 곱해 보시면은 적수로 계산할 때 이게 제일 크죠?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3억 차감하는 게 있죠? 그 3억 차감하는 거는 이렇게 적수로 이렇게 계산해서 가장 큰 보증금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좀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적수 계산하는 게 이게 제일 크죠? 그러면 이제 요 놈부터 3억을 이제 차감을 먼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만약에 얘가 지금 보증금 5억이죠? 얘가 제일 크니까 일단 그럼 이제 5억에서 이제 3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2억이죠. 여기에 60% 적용률을 하면은 적용 금액은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 놈은 임대일수가 250일이죠. 그럼 여기다 250일을 곱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누기 365를 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세 5억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147만 9천원, 그러니까 250일 정도 했다는 가정이고요. 이제 이렇게 좀 계산이 되고요. 다음으로 큰 게 뭐죠? 이제 요거는 요 놈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벌써 3억이 다 차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요 놈을 먼저 보면은 여기 차감액이 있을 수 없죠. 여기 다 써먹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요 금액에 60% 적용하고 여기는 전체 다 365 여기 다 했다는 가정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다시 나눠주면은 어차피 이거는 계산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 또 1.8%를 이자율을 적용하면 얘는 108만원 정도 간주임대료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1000만원 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또 룰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오는데 얘는 제가 임대일수 200일로 일단 가정을 했죠. 그럼 200하고 그 금액에다가 이제 365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다 또 1.8% 이자율 적용하면 59,178원이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보면은 이걸 전체를 합산을 해보면요. 여기 월 임대소득, 여기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이렇게 합산을 하면요. 전체 1,856만 3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게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좀 전에는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예,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는 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그럴 때 한번 제가 2019년도 임대소득 관련해서 만약에 연소득 이렇게 해당하고 연소득 2천만원 이하다 하면은 한번 비교를 해보죠. 8년 장기로 하게 되면요. 예, 그 금액을 일단 동일할 거고요. 8년이나 4년이나 경비율은 똑같이 적용되고요. 추가 공제도 400씩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류과세 일단 14%를 적용하면은 그 47만 9천원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만약에 8년 장기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세 75%가 감면이 돼서 결론적으로 지방소득세 합쳐서 13만 정도 임대소득세가 나올 거고요. 결론적으로 한 1800 버신 거에서 이 정도를 임대소득세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년 단기 같은 경우는 조금 감면율이 작죠. 이거는 36만 거의 37만원 정도 되네요. 만약에 미등록이다 이런 분들은 경비율도 50% 적용되고 200만원만 공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112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거의 10배죠. 등록하고 미등록 차이가 좀 이렇게 납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 2천만원 초과다 그럴 때 한번 내용 보시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같이 오는데 단지 추가 공제 요거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거 400, 200, 400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여기는 28만 5천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2천만원 초과 미등록 같은 경우는 142만 9천원 나오고요. 우리 4년 단기 같은 경우는 80만원. 이 정도 이렇게 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주택임대를 놓다 보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1월달부터 12월까지 또 100% 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중간에 또 임대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2019년도 내년에 이제 또 하더라도